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이것도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되겠네요. 김앤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의 배후로 꼽히고 있는 김앤장. 이 김앤장이 이재명 후보 측근까지 침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김앤장이라는 곳은 양다리가 기본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배팅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해요.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김앤장 변호사, 국힘당에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쪽에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김앤장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역할을 하다가 김앤장 쪽으로 건너가는 고위 관료들도 많아요. 사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한덕수였지. 자, 그런데 이런 김앤장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까지 침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차기 정권을 겨냥한 거죠. 차기 정권의 핵심부에서 김앤장한테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뭐 그 사람이 김앤장과 뭐 연관이 완전히 끊어졌다거나 그 사람들의 김앤장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김앤장 누구 핵심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드러나 있는 사람 말고 안 드러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꼬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그러지 않겠어? 드러난 사람은 이 활동 자체가 제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렇다면 제약을 안 받는 누군가를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어 두지 않았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에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세력의 뒷배에는 김앤장이 있다. 내란 세력의 핵심 인사들 상당수가 김앤장에 소속돼 있었거나 김앤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른바 대행정권, 내란 대행정권, 한덕수, 최상목, 이들로 이어지는 이 세력들 역시도 김앤장과 관련된 인물이 수두룩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김앤장 빼고는 지금 이 내란 정권, 내란 대행 정권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한덕수죠. 김주현입니다. 이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죠. 이상민도 걔도 혹시 내란 김앤장 아니었나? 아닌가? 자, 하여튼 여기저기에 김앤장 안 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뒷배는 김앤장이다. 심지어 지금 윤석열의 이 법정 전략을 짠 것도 김앤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그런 추정을 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인물은 김주현이었죠. 김주현은 어느 모로 보나 김앤장과 윤석열 정권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고리였습니다. 김주현은 61년생 서라벌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윤석열하고 서울대 같은 학번이라 그러죠. 저는 김주현이 한 해 후배인 줄 알았더니 같은 학번이래요. 김주현이 학교를 일찍 들어갔었나 봐. 그런데 김주현은 연수원 18기고 윤석열은 연수원 23기인 거죠. 그러니까 김주현이 5년 정도 빨랐습니다. 김주현은 소년 등과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시절에 합격한 거죠.
이 사람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에서 요직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주로 이 사람이 맡은 것은 기획 분야였어요. 수사 분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수사를 맡았을 때 처리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총리 사건이에요. 한명숙 총리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비난을 받을 일 이런 거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이 능력을 인정받고 출세를 할 수 있다면 비난받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김주현이에요. 그런데 뒤끝도 되게 장렬입니다. 제가 이 김주현 수석을 불교방송 시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언제까지 했다? 10년이 지난 뒤 계속 한답니다. 제가 불교방송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한참 몇 년이 지났는데 김주현이 불교방송 우리 그 선배 어떤 기자를 만나가지고 장용진 기자 요새 잘 있어요? 요새 뭐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지 신랄하게 깠던 그 칼럼 얘기를 그때도 했다라는 거예요. 뒤끝 장렬이지 뭐. 어마어마한 인간인 거죠. 제가 볼 때 한동훈이가 저를 뭐 계속해서 지금 해코지를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한동훈이가 아니었다면 김주현이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았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김주현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검찰에서 물러난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로 꽤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김주현은 내란의 숨은 실력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란이 일어났던 바로 그 다음날 이른바 안가회동이 있었는데 그 안가회동에 참석한 5명 중 한 사람이 김주현입니다. 안가가 대통령실 소속이잖아요. 대통령실 소속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그냥 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주인이야. 따라서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건 거죠. 그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김주현입니다. 사실상 윤석열을 대신해서 저 자리에 갔다라고 볼 수도 있죠. 누구는 윤석열이 저 자리에 갔기 때문에 김주현이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5명의 참석자 중에 1명이 안 밝혀졌는데 그 안 밝혀진 한 사람이 윤석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김건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비상계엄 다음 날 참석했던 그 안가회동, 사실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이 김주현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내란 이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2차 계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 그 논의의 핵심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2인자죠. 이 내란 2인자인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물론 외형이 자진 출석이고 실질은 자진 출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과정에서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연락합니다. 출석할까요 말까요? 그러자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 김주현하고 의논 한번 해봐. 내란 세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석방시키는데도 김주현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심우정이라는 애가 워낙에 심약하기 때문에 지 혼자서 뭔가를 하진 않았을 거다. 지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지는 못한다. 누군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김주현이 했을 거다 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가회동도 했고 김용현 어쩌고저쩌고 다 했고, 그렇다면 윤석열 석방하는 과정에 얘 많이 나왔겠네.
자, 여기서 의심을 받는 내용은 하나 더 있죠. 바로 윤석열을 석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른바 검찰 동우회거든요. 근데 이 검찰 동우회 사실상 지금 김주현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검찰 동우회 이 김주현이요. 현직 시절부터 검찰 동호회 쪽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예. 검찰 동호회 행사에 글쎄 현직 중에서는 제일 많이 갔지 아마. 예. 심우정도 마찬가지고 김주현도 마찬가지고 몇몇 그 검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뻔질나게 검찰 동호회 그러니까 검사 퇴직한 오비들 예, 그 원로들 그 할배들 이들 몸에 뻔질나게 가더라니까.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권한대행, 내란대행 정권의 진짜 운영자이자 실제이자 컨트롤타워 사령탑은 이 사람이다 이거. 뿐만 아니라 검찰, 국정원, 경찰 이들에 대한 인사도 김주현이 했고 특히 검찰을 철저하게 컨트롤해 왔다. 그 심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주현이다. 아니 왜냐면은 심우정이가 이 김주현 밑에서 일을 했었다니까. 법무부 검찰과장하고 있을 때 일평검사 뭐 검찰국정할 때 검찰과장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김주현이가 심우정을 계속 끌고 다녔어. 출세시켜줬다고. 그러니 지금도 검찰총장 심우정은 사실상 김주현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얘가 진짜 숨은 진짜 검찰총장인 거지 뭐. 재밌는 거는요. 내란 사태를 전후로 해가지고 검찰이 한동훈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대. 그리고 한동훈이가 전에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 전체가 한동훈의 뒷배 한동훈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형태였던 거야. 검찰이 한동훈한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야. 윤석열의 지시가 잘 안 들어가는 거야. 한동훈을 거쳐야만 들어가지는 뭐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단박에 뒤집은 것도 누구? 심우정이라는 거야.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의 권력 기반은 검찰이죠. 그 권력 기반을 꽉 쥐고 있는 게 이 김주현입니다. 그러니 뭐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경찰 인사, 국정원 인사가 있었는데 그 모두 김주현의 작품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김주현은 김현장한테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김현장에서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딸도 김현장의 인턴으로 이렇게 특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참 김현장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 먹었네. 그죠? 상황이 이러하니까 김현장과 김주현은 떼놓을 수 없고 김주현과 검찰을 떼놓을 수 없고 검찰과 윤석열을 떼놓을 수 없으면 결국에 김현장에서 검찰과 김주현을 거쳐서 윤석열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하나 딱 형성되는 거죠. 딱 나와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거론되는 것이 한덕수죠. 한덕수는 김현장에서 진짜 돈 많이 받았어.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에도요. 18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18억. 와, 진짜 부자다. 그죠? 실제로 내란 대행을 했던 한덕수가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대선 후보로 나섰던 한덕수가 따지고 보면은 김현장의 하수인 역할도 한 거죠. 야, 머리가 잠깐 찌끈찌끈 아프려고 하네요. 현직 민정수석,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 다 김현장 소속이었고 김현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김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어먹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내란 정권 김현장과는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고
김앤장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내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예, 서석호입니다. 이 서석호라는 사람은 김앤장과 조희대를 연결시켜준 연결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희대하고 윤석열, 김앤장 이 세 고리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조희대가 지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거다 이거죠. 자, 심우정이가 지 혼자서 뭔가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희대도 비슷합니다. 조희대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주받은 바를 그대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은 안 한대. 그러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재판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 누구겠냐 이거지. 자, 이와 관련해서 지목되는 사람이 서석호입니다. 분명히 정황상 윤석열 측으로부터 일정한 미션을 받았거나 일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하여튼 뭔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연결고리가 애매했거든. 그런데 서석호를 그 자리에 딱 집어넣으니까 딱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어. 서석호는요, 조희대와도 가깝지만 윤석열과도 가깝죠. 소위 말하는 윤석열을 포함하는 5명의 5인방이 있었대요. 뭐 논팽이 5인방이라는데 어쨌든 하여튼 5명 5인방이 있었는데 이 5인방 중에 한 사람이 서석호죠. 이와 또 한 사람이 이제 석동현 뭐 그런 사람인 거고. 바로 그 서석호인 겁니다. 석동현만큼 가까운 사람이 서석호인 거죠. 이 사람은 60년생이고요. 대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14기예요. 아마 동기들 중에서 제일 빨랐을 거야. 김주현보다도 빨랐죠.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 출신. 네, 이 사람들 이른바 TK. 이걸 보고 KS라고 합니다.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나왔다. KS 마크라는 거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경력입니다. 한때 법조계에서는 경북고 서울대 이 코스를 가지 않으면 출세 자체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변호사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김앤장은 2008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김앤장에 있는데 사회이사를 꽤 여러 군데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으로 옵니다. 윤석열이 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이 무렵 대한변협 회장은 친윤 중에 친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석호는 윤석열로부터 뭔가 좀 많이 받았다. 그죠? 윤석열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준 덕분에 또 든든한 뭐 지원도 받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서석호 변호사가 내란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희대를 연결시켜 준 사람으로 보고 있죠. 윤석열, 조희대, 김앤장 이들을 연결시켜 준 고리가 이 서석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앤장과 윤석열 연결시켜 주는 것에 김주현이 들어갔다면 조희대와 윤석열, 김앤장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로는 바로 이 서석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제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제보들의 내용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서석호라는 사람이 조희대와 윤석열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서석호라는 사람은 윤석열과는 매우 가까운 친구지간인 거예요. 서울대 동기 동창이고 조희대와는 경북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역시 서울대 동문이죠.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되게 가까웠을 거예요. 연수원 14기면은 조희대와 연수원을 함께 다녔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무슨 연결 그림이 좀 나오시나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자, 이 서석호 변호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갑자기 김앤장은 서석호를 퇴사시켜 버립니다. 진짜로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퇴사한 척만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더 의심스럽죠. 자, 이들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조희대, 김주현, 서석호, 한덕수. 이들 중에 이 세 명은 윤석열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서석호 역시 사실상 윤석열의 뒷배를 받아서 한 자리 차지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윤석열로부터 뭔가 하나씩 얻어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전부 다 서울대 동문들입니다. 이 중에서 서석호와 조희대는 경북고등학교 동문이에요. 윤석열이 TK 쪽하고는 사실 좀 관련이 없죠. 서울 쪽 사람이니까. 한덕수는 호남 사람이고요. 김주현도 서울 사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TK가 연결될 고리가 없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서석호가 된 거죠. 따라서 서석호, 윤석열, 조희대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대 쪽은요, 워낙 자기들 동문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연결고리가 추가로 있지 않으면 단지 서울대 동문이라는 걸로 잘 엮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들은 엮일 수 있을 만한 고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서석호와 한덕수와 김주현은 김앤장으로 또 묶입니다. 와, 진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들은 또 친구지간이야. 한덕수는 윤석열의 친구라고 할 수가 없으나 조희대, 윤석열, 서석호, 김주현 이들은 친구지간인 거죠. 한덕수는 누구랑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마누라를 통해서 김건희랑 연결이 되죠. 그죠? 여기는 또 무속공화국이잖아. 그죠? 어떻습니까? 야, 이들의 관계 참 끈끈하고 이들의 관계 참 얽히고 설키고 그랬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여기 한덕수, 윤석열을 이 무속동맹 이렇게 또 엮어야 돼. 이걸 하나 빼먹었네. 아무튼 어떻습니까? 예. 참 이들의 관계는 야 이거 자 이쯤 되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패밀리예요. 성이 다르고 가족이 달라서 뭐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할 뿐 이들은 매우 끈끈하게 엮여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는 김앤장과 서울대 그리고 친구지간 뭐 이런 거 그리고 경북고 이런 거 막 섞여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니 김앤장을 내란 세력과 연결을 안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앤장을 의심을 해왔어요.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석방작전에 검찰 동호회가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김주현과 심우정이가 큰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둘 다 김앤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특히 검찰 동호회와 관련해서는 백기봉 변호사 이 사람은 검사장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됩니다. 사실상 검찰이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백기봉 변호사를 밀어넣은 건데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김앤장을 택했던 겁니다. 이 백기봉 변호사 검찰 동호회하고도 꽤 가까운 사람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봉욱 전 검찰 대검 차장입니다.
윤석열하고 마지막까지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김앤장에 들어가고 이 사람 역시 검찰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와, 진짜 야, 참 많이 연결되어 있죠. 예. 자, 이런 김앤장, 뭐 심우정 얘기도 여기 있고요. 뭐 제가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김앤장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제보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제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김앤장은요, 절대 한쪽에 몰빵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앤장은 항상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기본이에요. 정권이 됐든 뭐가 됐든 여야 모두에 다 줄을 댑니다. 검찰에도 줄을 대고 검찰 개혁 운동하는 사람한테도 줄을 댑니다. 그래서 김앤장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이 전체 흐름, 법조계의 흐름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조차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 아까 이소영 의원하고 김한규 의원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 사람들 김앤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김앤장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은근히, 좀 신중론 이런 쪽에 더 많은, 방점을 두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김한규 의원한테 되게 빡 돌아가지고 내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계엄 사태 때, 윤석열이가 계엄 포고령을 하잖아요. 그 계엄 포고령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집회나 시위 열면은 뭐, 잡아 가둔다, 뭐, 그런 내용, 집회 시위 금지시킨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집회 시위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집회 시위 안 합니까? 윤석열이가 시민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군 경찰을 동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고 집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되잖아. 그 상황이잖아. 근데 김한규 의원이 뭐라고 올렸느냐면 과격한 행동하지 말라고.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질서를 우리가 위반하지도 않겠으나 굳이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되게 빡 돌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냐고.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냐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 맞서 싸우는데 지금 과격한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 되냐고요. 총구 앞에 섰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김앤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김한규 의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확신 못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몇몇 탄핵 사건, 탄핵 논의와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계속해서 신중론 쪽을 펼쳤다는 거는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여러 군데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중론을 할 때 이소영 의원이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예요. 따라서 이들이 김앤장하고 관련이 없다? 글쎄요. 저는 사실 조금 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그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정도면 내가 굳이 이 방송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두 분이 지금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건 맞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곤란하잖아. 핵심 참모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김앤장이 그렇게 뻔히 보이는 짓만 하는 애들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것 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 진짜 저 사람이 라고 하는 뜻밖의 인물이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겠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이고요. 이 사람 얘기를 딱 하면은 누구나 할 겁니다. 이재명의 측근이거라 다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데 이 사람 혹시 반명 아니야? 싶을 정도로 좀 어긋나는 어깃장 놓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대충 뭐 아시겠죠? 지금 김앤장에서 이분한테 지금 손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도요. 지금 김앤장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 정권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일종의 그 용역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보고서. 요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전달하려고 지금 루트 뚫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김앤장이 매 정권들마다 이 정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된 과제는 무엇이며 이 과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용역 보고서 같은 거를 보내요. 그걸 봤다는 사람 꽤 많죠. 문재인 정권에도 그런 용역 보고서를 일찌감치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일부를 확보해가지고 보여준 분도 계시긴 해요. 아무튼 그 연결 통로가 누구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한 두 분 정도가 얘기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분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데 글쎄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 출신 아닌데 이 사람 직업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말을 못 하겠네. 하여튼 뭐 한덕수랑 비슷한 코스를 밟아온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앤장 쪽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자, 김앤장은 원래 이쪽 저쪽에 다 줄 댑니다. 그리고 이쪽에 붙어서는 이쪽 유리하게 저쪽에 붙으면 저쪽 유리하게 원래 그렇게 해요. 김앤장 같은 경우는요. 원래 양다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워낙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고객층들이 넓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끼리 자기 고객들끼리 분쟁이 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간단하죠. 김앤장 같은 경우는 로펌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이른바 위성 로펌이라는 거, 위장 로펌, 위성 로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 위장 로펌, 위성 로펌들이 각각 다른 쪽을 대리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언제든지 걸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얘들은. 그러니까 김앤장이 양다리 걸친다. 김앤장 쪽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숨어 들어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죠. 뭐 이들 때문에 개혁이 좌초되면 어떡하느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킨 것도 김앤장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개혁을 좌초시키면 어떡하느냐. 우리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비판하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개혁을 차근차근 그리고 또박또박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많은 도전이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그 도전의 상당 부분은 김앤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그 도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면 딱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한덕수와 비슷한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다. 네. 제가 요 정도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